네,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이제 문화가 발전하는데 이제 불교를 보면은 이제 불교는 왕실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왕실에서 수용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 역할은 이제 백성의 여러 가지 종교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그런 종교 사상을 통일해서 지방 세력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목적으로 이제 불교를 수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 중심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백성들한테도 확산이 돼서 백성들한테도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사찰과 탑을 이제 이제 절과 탑을 이제 만드는데 미륵사, 황룡사, 구축, 목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를 보면요, 도교는 이제 산과 강 이런 걸 숭배하고요. 신선 사상 하면 도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귀족 사회에서 여기서도 환영을 받습니다. 유물과 유적을 보면 고구려의 사신도나 또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백제의 금동대학로 이런 유물 유적은 어느 종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도교라고 외워야 합니다. 계시고요. 그다음에 유교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고구려는 태학을 합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유교 경전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태학을 설립하고, 백제는 오경박사, 그다음에 의박사, 역박사 같은 이들이 이제 유교 경전을 교육하게 됩니다. 신라는 임신서기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이제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석입니다. 예, 이런 이렇게 돌에다가 유교 경전에 대한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석입니다. 불교 예술의 발달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황룡사, 미륵사가 이제 건립이 됐고, 탑으로는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에서 석탑으로 이제 이게 방향이 바뀌어 갑니다. 이제 고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고분은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 이런 건 뭐냐면 무덤 내부에 돌로 방을 만들고 연결해서 벽면과 천장에다가 이제 벽화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제일 유명한 것이 고구려의 무용총이라는 이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이다. 거기에 이제 고분 벽화가 있습니다. 예, 무용도라는 이렇게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이거입니다. 자, 보면은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의 무용총이라는 무덤입니다. 예, 이게 방식이 굴식 돌방 무덤이라. 그래서 거기 벽화를 만들 수 있게 여기 벽화가, 이런 그림 많이 봤죠? 무용총이라는 그림이 이제 벽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할 거는 굴식 돌방 무덤의 고분 벽화로는 유명한 게 고구려의 무용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보면은 벽돌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이제 문영왕릉입니다. 이게 중국의 남조에도 벽돌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신라하면 유명한 무덤이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이건 신라의 천마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그림의 예를 보면은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이렇게 신라의 천마총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나무 덧널 위에 돌을 쌓은 뒤에 흙을 덮었다. 이렇게 해서 돌무지 덧널 무덤의 예는 무엇인가 하면 신라 천마총으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천마도도 여기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천마총 안에 천마도라는 그림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역이라는 것은 이제 서방 세계에 있는 이제 뭐 문화도 교류를 하게 됐는데, 일본에 전파된 삼국 문화는 백제는 아직기와 왕인 그다음 노리사츠계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해자하고 담징. 고구려의 해자하고 담징은요, 담징은 이제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파하고, 그래서 일본의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 문화의 전파로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를 보면 이제 고구려가 수당을 말아내다, 잘못 썼네요. 몰아내다. 자, 보면 6세기 중반에는 누가 한강을 차지했을까요? 6세기 중반에는 신라 무슨왕 진흥왕이 아예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제 신라가 백제의 수도인 한강 유역을 차지하니까 백제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한테 도와달라 요청을 하고, 또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6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그 중국 쪽에 수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백제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돌궐, 또 그 위에 중국 쪽의 돌궐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세기 말 이후는 남북, 이제 위아래로 이제 남북 쪽으로 이제 이 나라들이 손을 잡게 됩니다. 남북 세력에는 누가 있느냐? 돌궐, 고구려, 백제, 외. 그리고 또 이제 신라는 원래 고구려에 이제 부탁을 했는데 고구려가 받아들이지 않자 중국의 수나라한테 연합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맞닥뜨려지게 되는데, 그림이 되게 잘 나옵니다. 이 그림입니다. 자, 보면은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남북 세력이 연합을 하게 되고요. 손을 잡고 신라, 이렇게 수나라가 나중에 당나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손을 잡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외워두시고요. 이제 수가 침입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수대첩. 자,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크게 승리했다라는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수나라가 요소 지방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 문제가 침입하게 되는 거고, 또 수양지도 침입하게 됩니다. 그때 수나라 우중문이 별동대를 이끌고 침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수는 또 오랫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힘이 이제 많이 빠져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수나라 다음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중국의 당나라는 이제 안시성에서 또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초기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근데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고구려는 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천리장성, 당에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또 영계소문이 그 정권을 이제 고구려의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제 고구려 영계소문은 당과 이제 친선 관계가 아닌 쳐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걸 당태종이 그걸 구실로 침입하게 되죠. 그래서 안시성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구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원동력은 성곽기술, 이렇게 성을 잘 쌓았고요, 군사력도 좋았고 철광지대를 많이 확보하여 우리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삼국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라하고 이제 당이 동맹을 맺습니다. 신라는 원래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고구려가 무시하니까 당에 손을 잡자,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 고구려는 백제와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당 연합이 생겨서 나당이 이제 힘이 더 세지니까 백제는 멸망하게 되죠. 기벌포나 이제 개벽의 결사대 황산벌 전투, 이제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일어납니다. 주도 세력은 흑지상지, 복신, 도침.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주도 세력이 고현무, 건모잠, 안승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당이 동맹해서 신라와 당이 이제 손을 잡아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당이 신라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은 웅진도독부, 안동도부, 계림도독부. 그래서 뭐 백제의 땅에다가 이런 걸 설치합니다. 이걸 설치해서 이제 신라를 이제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이제 이런 걸 설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당 전쟁을 보면 이거는 하나의 군사 기간인데 이제 이걸 빌미로 우리 신라를 또 이제 자기가 신라 영토를 뺏으려는 목적에서 당나라가 이런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동맹을 맺었지만 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웅진도독부, 안동도부, 계림도독부는 이렇게 전쟁 그 군사 기관이지만 이렇게 우리를 신라를 감시하려는 기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은 또 동맹해서 전쟁으로 적이 됩니다. 그래서 매소성 싸움, 기볼포 싸움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신라가 이제 당과 또 싸우게 되니까 그때 이제 고구려 백제 유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게 되는데 결국 대동강 이남 지역에 이제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하게 되는 거죠. 좀 한계점은 대동강 이북 쪽에 고구려 땅을 못 찾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주적인 통일이었다.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었다라고 말해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삼국 통일을 한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를 보면요. 한번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왕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라의 왕권 강화는 이제 무열왕 김춘추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왕권 강화에 노력을 하고,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왕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신문왕은 진골 이제 귀족을 많이 숙청을 하고, 그래서 육특품 세력을 성장하게끔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비를 보면은 중앙에는 집사부, 시정, 그러니까 중앙의 정치의 힘을 키웁니다. 대신 화백회의는 귀족회의였죠. 귀족의 힘을 이제 깔아 뭉갭니다. 그래서 중앙의 왕권의 강화를 위한 이런 새로운 정비가 제도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구주 오소경, 군사는 구소당 십정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토지제도는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이제 관료전은 귀족들이 원래 백성을 지배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못하고 세금만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수조권입니다. 노급은 폐지하는데요. 노급은 뭐냐면 귀족들이 이제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착취를 하는 거를 이제 안 된다 해서 노급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왕권 강화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정전은 뭐냐면요. 정전은 이제 농민에게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조세를 거둡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귀족의 힘이 세질 때는 노급이 또 다시 부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남북국의 이제 대외 이제 교류는 어떻게 이제 무역을 했느냐. 당과의 교류를 보면 이제 당도 이제 서로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에 신라방을 만들었어요. 신라인의 거주지예요. 신라소는 감독관청, 신라원은 절, 신라관은 숙박시설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러 나라와도 교육을 했는데 울산왕에서 교육을 했고요. 승려는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은 여러 나라를 이제 중앙아시아, 인도를 다니면서 풍속과 지리, 역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효하고 의상은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해서 당과 신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습니다. 발해에도 발해관을 설치해서 사신을 접대했다 이거 있고요. 신라 말은 이제 조금 안정이 안 되고 동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왕이 다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지방에 이제 반란은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이 있고요. 그다음 지방 농민들의 이제 봉기는 원종 애노의 난, 적고족의 난 이렇게 있습니다. 적고족은 이제 빨간 그런
그런 그 바지를 입은 도적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호족입니다. 지방에 있는 세력이라고 하고요. 촌주들이 대부분이고요. 지방을 많이 지배했습니다. 육두품은 이제 골품제에서 그 육두품들이 이제 승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올려서 이런 건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있었어요. 인재를 능력 위주로 등용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새로운 사상이 나오는데 선종은 이제 개인적 깨달음 뭐 그런 걸 중요시하고 권위적인 거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호족과 백성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풍수지리설 하면은 이제 풍수지리설은 이렇게 땅에 이제 뭔가의 그런 하천에 인간의 이제 흉이 길이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뭐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사상입니다.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미륵신앙은 이제 미래의 부처는 미륵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하는 미륵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삼국 시대에는 이제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후백제는 견훤이 세웠고 후고구려는 궁예가 세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